안녕하세요, 위너스 코치입니다. 오늘의 추천 정부 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업체당 무려 1억 원을 주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8 기술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 사업 청년 예비 창업자 2차 모집 공고입니다. 1차 모집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진행됐었죠. 왜냐하면 최대 1억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돈이 아니죠. 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분야는 사업화 분야고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유망 청년 인재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 바우처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직접 돈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사업자에게 직접 돈을 주고 시제품 개발을 하라 라고 하게 되면 직접 지원인 것이고, 바우처가 되게 되면 그거와 다른 방식인 거죠. 즉 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해당 기관에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보시면 먼저 만 39세 이하 창업자이고요. 지원하자는 최대 1억 원입니다. 평균 5,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제품 개발부터 각종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차등 지급 또는 어떤 그 성적 순으로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그리고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까지도 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창업을 하지 않은 사람만 해서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6개월까지도 해당을 시켰던 것 같고요. 사실은 더 과감하게 창업 1년 이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한편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 6개월일까? 다음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보시기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접수 기간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총 지원금은 1억 원. 이것이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요. 400개. 1억 원씩 400개를 주면 400억 원이잖아요. 거의 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그 정도로 어쩌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또는 창업을 지금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또 좋게 생각하면은 이번 기회에 평소 좋은 아이템이 있던 분들은 꼭 이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모집 공고 보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공고로 해서 9월 19일 등록된 사업입니다. 모집 분야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라서 400명 내외. 운영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내 창업진흥실이고요. 원래 기보가 전국에 본부들이 있죠. 그 본부의 각 지점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평균 5,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자, 그리고 이제 각 지점별로 모집 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 지점 보이시죠? 그래서 좋은 부분은 뭐냐면 기보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 편하게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어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한 개 지점을 선택해서 거주 지역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상관없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참고로 아시겠지만 그 경쟁률이 치열한 서울과 또 좀 덜 할 수 있는 지방과 그런 또 장단점이 있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접수 마감은 10월 15일 18시까지라고 합니다. 접수 마감 후에는 지점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점별 선정 규모는 신청 접수 연령을 고려해서 확정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눈치 게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사업계획서에 희망 지점을 기재하고 최종 선정자는 희망 지점 우선 배정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지점으로 임의로 배정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에 자신 있으시면 여러분 편한 지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업을 제가 좀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창진원에서 이제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지원 사업을 했던 중기벤처부의 지원금을 받았던 업체들이 해당 안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업 공고 현재 1 또는 2에 해당이 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즉 일단 뭐 요건 쉽죠. 창업하지 않은 분, 창업 6개월 이내, 즉 금년 3월 19일 이후에 창업한 분은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예비 창업자는 어떤 사람이냐? 39세 이하, 자 78년 9월 20일 이후 출생자고요. 사업 공고일 이전에 창업 경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자, 창업 경험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협약 종료일 이전 2개월 이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라. 자,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인자. 그리고 요 부분이 참 좀 애매하지만 잘 보시면 뭐 또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일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 기업의 경우는 회사 성립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창업일이 만약에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초과한 경우는 다수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우에 창업 인정 기준에 따라서 제외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거나 아니면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업에서는 이 부분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관련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동대표,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는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 2에 해당되고 6개월 이내에 해당돼야 된다는 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창업 인정 기준. 자,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한 다수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내용이 좀 많아서요.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것은 여기 사례가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창업기업 인정되는 경우 보면은 기존 기업과 이종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 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즉 다른 업종은 상관없다는 거죠. 만약에 서비스업이다, 뭐 제조업이다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 기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즉 업종은 같아 하더라도 지역이 다르다,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자의 개인 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자, 기존 업을 폐업했어요. 아마도 또 폐업 증명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폐업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신청한 경우도 문제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하시고 아래 부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창업에 인정되는 경우를 여러분이 보시고 애매할 때는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그 밖에 일반적인 신청 제외 대상인데요.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부, 기존의 중기청에서 상당히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 사업에서 지원 사업을 받은 자가 또 여기에 신청하시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또 역시 신청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중기청 관련 사업 그리고 타 정부 지원 사업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우 창업자분들께 좋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자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죠. 통상은 자부담이 어떤 모럴 해저드 예방 차원에서 10%, 30% 정도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다고 하네요. 자, 대신에 이제 창업자들에게 금액 한도를 정해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즉
창업자 전용 카드를 주고 이 카드를 통해서 구매해서 신청되게 되면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제 어떤 그 투명한 그 사업비 집행을 위한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1억 원 한도로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면 집행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자 일단 직원도 줄 수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R&D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이 아니면 못 준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대표자 인건비를 빼고는 기존 직원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제품 제작비, 자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 업체 활용, 재료비, 지재권 취득비, 즉 특허 출원 가능하고요. 마케팅비, 홈페이지, 영상, 제품, 카탈로그 제작, 요거 좋네요. 지급 수수료,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 사업화를 위한 그 필요한 기계 소프트웨어 구입. 예를 들면 뭐 노트북 필요하다, 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업비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단 사실 이 부분이 이 사업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한도의 20%까지라고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임차비, 물론 사무실이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주된 집행 내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0% 한도를 갖고 있고요. 그 밖에 간접 비용으로 활동비, 전담 멘토비 등을 또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께 그 신청자들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40시간을 이수해야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선정된 이후에도 16시간 운영하는 부분을 만약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역시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창업 교육이 뭐랄까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좀 창업 경험 있으신 분들은 좀 왜 하나 싶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예비 창업자 그리고 창업 6개월 이내 분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어떤 사업의 기본기를 가르쳐 드리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따라가시면 좋겠고요. 지원 기간은 총 10개월이 되겠습니다. 10개월. 그래서 내년 8월 30일까지 사업입니다. 선정자의 의무는 뭐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협약 종료일, 즉 8월 31일 이전 2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할 때는 여기 stabiz.go.kr에 가서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온오프라인 교육 40시간 이수라는 부분이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협약 종료 연도 다음에 5년간 이력 관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된다. 이 부분도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한편 이게 너무 길다라고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많이 해보게 되면 사실 성과가 바로 안 납니다. 3년 내 나는 경우도 사실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나라 세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실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5년간 이력 관리를 해서 제대로 돈이 쓰이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확보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성실히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15일 월요일 18시까지고요.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입니다. 자,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한 개 지점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 이후에는 지점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신청은 내용 보시기 바라고요. 네, 서류평가 그리고 발표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발표평가가 5분 발표 5분 질의 응답이에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발표가 짧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어필을 하셔야 한다는 부분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여러분이 좀 사업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분들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분 발표, 5분 Q&A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가 있는데요. 예비 창업자 1점, 여성 창업가 0.5점,
뭐 특허를 갖고 계신 분 또는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등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평가에서 1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최종 선정이 되게 되면 보시는 일정과 같이 11월 1일에 일단 지원 대상 선정을 공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11월 말 교육을 하고 11월부터 사업 시행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유의사항은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은 한번 자세히 보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복 신청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스마트 장작터부터 해서.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내용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 기관에 보면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동의하는 걸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그러니까 기관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업자가 신청하는데 보통 그 제안서를 쓰거나 보통 노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났는데 이의를 제기 못한대요. 그걸 동의하라는 거지. 사실 이거는 창업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이런 정도라도 여기 좋은 사례 같아요. 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 한 해 한다. 왜냐하면 또 이게 너무 많으면은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하여튼 타 창업 지원 기관도 이 정도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잘못 본 책임은 신청자겠다. 이거는 당연하죠. 전국 기부 지점의 대표 전화와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페이지 보시면 그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지원 받았던 기업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선정 이후 진행 사업 중 중복 여부를 재확인해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는 사업표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즉 같은 아이템으로 여기서 지원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신청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외업종 일반적인 얘기죠. 그리고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창업 인정 기준에 대한 자가 진단표인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